예, 오늘은 방송 5번째 시간 그런 날이 있어요. 네. 어 근데 이제 정청래 의원 오면은요, 제가 좀 쉴 수 있어요. NT 양이 일단 많아야 되는데 네. 어떤 분들은 와 갖고 단답형으로 답을 하면요 계속 말이 많아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좀 메꿔야 되잖아요, 네. 빈 공간을. 그러면 또 인제 댓글 다하시는 분들이 지가 말 다 한다고 또 악플을 달고요. 저는 뭐 말 점유량에 대해서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네. 요즘에 개인 방송 잘 켜시대요. 우리 후보들 소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요즘 누가 본다고 그래요? 6 시마다. 그래도 35,000 명이 봐요. 아니 그러니까 내 말을 웃자고 하는 소린데 네.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네. 난 너무 좋더라고. 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매일 지금 하고 있어요. 음. 네. 잘 보고 있는데 또 우리 방송 시간하고 겹쳐. 그래요? 우리 소위 메인 방송하고 있는 시간에 6 시예요, 그게? 우리가 5 시부터 7 시잖아요. 그럼 그 시간 피해야 되겠네? 정청래 의원 나오는 방송은 무조건 보거든요. 그러면 브레이크 타임을 한 30분 가져 주세요. 브레이크 타임. 어. 불가합니다. 5시 45 분부터 6시 15 분까지. 불가합니다. 불가합니까? 갑자기 경쟁사가 됐네. 그러네요. 네. 자, 출발할게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선거 레이스 분석 방송. 지방선거는 꼭 이긴다는 목표하에 오늘도 신나게 재밌게 달려보겠습니다. 정청래의 지선 이야기 딱 30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제 앞에 이 시대의 참 개혁인, 이 시대의 참 선거인, 이 시대의 참 정치인 정청래 서울 마포 의뢰 국회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 시대의 참 슬픔인 슬픔인? 정청래. 뭘까요? 이건 뭘까요? 벌써 이틀 동안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이 이게 뭔가. 그래 슬프다. 네. 시일야 방송되고 이게 나라냐. 이게 나라냐. 네. 와, 이틀 만에 직감했어요. 그 구호는 진짜 5년 만에 다시 소환되네요. 네. 그 박근혜 때 우리가 했단 말이잖아요. 이게 나라냐. 네. 그래서 문 대통령이 나라를 달아답게. 뒤죽 박죽 엉망진창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네. 아유, 사실 그렇죠. 저도 다른 방송에서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네. 윤석열이 정치를 못하게 되면 피해는 국민이 보기 때문에 네. 진영 사람 입장에서도 윤석열 좀 잘해주길 바란다는 게 우리 공식 제가 논평이에요. 이제 솔로몬 정치인이잖아요. 네. 그래 한번 망쳐봐라.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솔로몬 방송이잖아요. 아무리 윤석열이 대통령이 됐지만 그래도 피해는 국민들이 보고 또 이 국격의 실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영국 가디언지에서 네, 가디언지. 청와대 들어간 거 있잖아요. 네. 매화꽃 들고 네. 그거 뭐 무슨 또 무속 논란을 또 일으켰더라고. 뭐 귀신 쫓는 거냐 뭐 이러면서. 그 용산으로 가서 지금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용산을 찾아간 것은 결국은 용환집을 찾아간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 가면 용해요? 참. 에이. 어쨌건 지금 정권이 바뀌었습니다만 우리들 정권을 뺏긴 입장에서도 나라를 걱정하는 건 똑같다. 그렇죠. 네. 그렇다고 나라를 망쳐라 이렇게 주문을 외울 수도 없고. 그러니까요. 제가 어제 오늘 이틀간 저희는 마포는 선거운동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구청장, 시의원, 구의원 같이 지역 순방을 좀 하고 있어요. 지역을 다니고 있는데 사람들이 진짜 그러더구만요. 의원님 요즘 열받아서 텔레비 안 봅니다. 진짜 그게 첫 번째 공통어더구만. 주위에 많아요. 텔레비 안 본다. 뭐 열받는다. 뭐 다 그 얘기인데 제가 어제 대통령 취임식 보면서 진짜 놀랄 노자더라고. 어떤 면에서요? 정청래 마포 동네 축사도 그렇게는 안 해요. 너무 허접해 가지고 도대체 이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이따가 따로 있으니까 네. 이야기 좀 해주시고. 청래 생각에 생각했습니다. 제가 정식으로 불러드릴게요. 네. 부르실 때 나오십시오. 네. 청래 생각. 네. 대통령의 취임사. 제가 윤석열, 문재인, 박근혜 취임사를 3개를 다 뽑아서 오늘 꼼꼼히 다 봤습니다. 예. 근데 이 취임사도 뭐 최순실 씨가 손 봐줬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박근혜 취임사가 그래도 좀 낫더라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보통
대통령 취임사하게 되면 5년 동안에 자기가 대통령으로서의 포부를 밝히는 거거든요. 예. 그럼 골고루 다 얘기를 해야 됩니다. 정치는 어떻게 하겠다. 경제는 어떻게 성장 발전시키겠다. 사회 복지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문화, 요즘 문화가 또 키워드지 않습니까? 문화는 어떻게 하겠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한반도 이제 평화 문제, 남북 관계, 국방, 외교 이런 부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일단 이런 패턴을 깨트렸어요. 무슨 되지도 않는 요거 얘기까지는 똑같더라고. 박근혜 취임사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맨 앞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700만 해외 동포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윤석열이 요거를 그대로 좀 따라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제2동포 여러분. 보통 이렇게 다 끝났어요. 근데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또 웃겨. 갑툭튀야 이게. 그리고 무슨 세계 시민 자유 있잖아요. 이게 절반을 넘어요. 절반을. 네. 아니 자기가 무슨 세계 대통령이 됐나 지금? 그리고 너무 추상화 관념화가 많아요. 지성주의, 합리주의 뭐 그렇고 진짜 이 윤석열 취임사는 놀라지 마십시오. 정치를 어떻게 하겠다. 경제를 어떻게 하겠다. 그 말이 없습니다. 경제라는 말이 두 번 정도 나오는 것 같아. 맨 앞에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할 때 경제의 단어가 나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경제라는 따로 독립된 언어가 없습니다. 세계, 시민, 자유 뭐 이런 말만 쭉 나와요. 그러면 하다못해 경제 성장을 어떻게 시키겠다. 뭐 이런 말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뭐 복지국가 아닙니까? 예. 근데 복지국가라는 말이 없어요. 아이고. 그리고 문화정책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아이고. 모든 이 윤석열 취임사에서 딱 귀에 한마디 들어온 것은 대화의 문을 열어놓겠다. 북한에 대해서. 취임사다운 단어는 그거 하나입니다. 지금. 걱정이네요. 연설 비서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뭐 열 몇 명이 짰다는데 다 본인이 새로 썼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그래서 그래도 그리워서 박근혜 취임사를 오늘 다시 한번 읽어봤어요. 박근혜는 그래도 뭐가 있냐면 그래도 창조경제, 그리고 미래창조과학부 그걸 중심으로 하겠다. 이런 것도 있고요. ICT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이런 걸 발전시키겠다 나오고 이런 말도 나와요. 경제부흥을 이루기 위해 창조경제와 경제민주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거든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냐면 과학기술과 산업이 융합하고 문화와 산업이 융합하고 산업가의 벽을 허문 경계선에 창조의 꽃을 피우는 것입니다. 말은 맞는 말이고 좋은 말이에요. 그게 최순실이 썼다는 거잖아요. 하여튼 그건 잘 모르겠으나. 그리고 이게 있잖아요. 우리 인재들이 국가를 위해 헌신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겠습니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박근혜거든요. 그리고 또 뭐 하냐면요. 여기는 중소기업 육성 정책을 펼쳐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제가 추구하는 경제의 중요한 목표입니다. 훌륭한 분이셨네. 그리고 또 이 말도 나와요. 여기는 윤석열 취임사는 아예 없는 단어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박근혜 취임사에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을 좌절하게 하는 각종 불공정 행위를 근절하고 과거의 잘못된 관행을 고쳐서 어떤 분야에서 일에 종사하든 간에 모두가 최대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있잖아요. 국민 맞춤형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박근혜 취임사가요. 네. 지금 들어보니까 역시 상대적인 거라는 게 굉장히 진보적이네요. 그러니까요. 야, 이게 북한을 하루빨리 핵을 내놓고 평화와 공동의 발전의 길로 나오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하고요. 근데 이게 보통 이게 이게 뭐냐면 이게 그냥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사가 상대적으로 좀 짧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근데 한 문장으로 압축된 것을 다 얘기했어요. 예를 들면 윤석열 취임사는 없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나누겠습니다. 권력기관은 정치로부터 완전히 독립시키겠습니다. 이게 정치개혁이잖아요.
그 어떤 기관도 무수부리 권력을 행사할 수 없도록 견제 장치를 만들겠습니다.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과 눈높이를 맞추는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안보 위기도 서둘러 해결하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동분서주하겠습니다. 필요하면 곧바로 워싱턴으로 날아가겠습니다. 베이징과 도쿄에도 가고 여건이 조정되면 평양에도 가겠습니다. 한반도의 평화 정책을 위해서라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겠습니다. 한미 동맹은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게 뭐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윤석열 이거는 없어요. 반지성주의. 야, 그래서 제가 만약에 생각해본 지금 예를 들면 제가 만약에 대통령 취임사를 한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통령 정청래입니다. 정치는 돈 안 드는 깨끗한 정치를 하겠습니다. 누구나 공정한 기회로 정치권에 새로운 인재들을 많이 영입해서 대한민국의 정치를 참신하고 깨끗하게 바꾸겠습니다. 이제는 세계는 경제 부흥의 시대로 가야 합니다. 팬데믹 이후를 넘어서 엔데믹을 넘어서 이제 공유 경제와 연결 경제로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을 이루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정청래 정부는 유능한 인재를 적재적소에 배치하겠습니다. 준비된 대통령. 여러분, 복지국가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이제 병사 월급도 올리고 기초노령연금도 올리고 그리고 국민연금도 좀 더 재정 건전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문화 강국의 꿈을 피우겠습니다. 지원을 하되 간섭은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반도 평화를 위해 저의 모든 정치 생명을 다 걸겠습니다. 남과 북 한 발짝도 지금 옴짝달싹 못하는데 미국과 그리고 6대 한반도 관계국가 열심히 힘을 합쳐서 김대중의 한반도의 햇볕 정책 그리고 노무현의 동북아 물류중심 국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을 한 걸음 더 전진시키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차별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뭐 이런 걸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 청대 생각 칼럼 시간인데. 청래 생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아, 나 진짜 있잖아요. 속 터져가지고 내가. 알겠습니다. 내가 왜 이걸 멈추냐면은 후원금 모아야 되는데 지금 그러면 자연스럽게 네. 그 시간에 빠져버린단 말이에요. 네네네. 자, 여러분 정청래 의원한테 이제 후원금 잠깐! 마감을 윤석열의 취임사는 취임사가 아니라 취임새였다. 취임새. 네. 아, 나 취임해요 하면서 취임새 넣었다. 네. 아, 알겠습니다. 얼쑤. 자, 이런 정청래 의원한테 여러분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협 301-0273-2305-71 예금주 정청래 후원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좀만 더 있으면요 넣고 싶어도 못 넣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빨리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괜히 꼭 어떤 분들이 마감된 뒤에 네. 거기다가 꼭 써요. 하려고 그랬는데 못 한다고. 아, 그리고 제가 정청래 TV 방송하면서 그러면 꼭 후원 계좌를 올려달라는 분이 있어. 아니, 네이버나 다음가 정청래 후원 계좌 치면 금방 나오잖아. 내 말이요. 0.73초면 돼. 근데 그걸 가지고 꼭 올려달라고 그래. 네. 아, 그리고 여러분 1,400원은 보내지 마시고요. 정청래는 1,400원을 싫어합니다. 네. 아니 그 후원금 그 영수증 보냈는데 우표값만 1,700원 든다니까.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정청래 진짜 저는 제가 봤을 때는요. 우리 현역 국회의원 중에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 어떤 그 대화가 되는 어떤 진정성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최고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 정봉주 나오면 또 정봉주한테 그러는 거 아니에요? 현역 아니잖아요, 그거는. 아, 그건 아닌가? 그러니까 비현역 현역 구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아, 그래? 네. 자, 여기까지 정청래 후원 좀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이제 아까 하시던 이야기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아무튼 2달 동안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네. 취임식까지 열고 나서도 네. 긍정적 뉴스는 사실 하나도 안 나와요. 근데 이 정도일까? 윤석열 이제 대통령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근데 이분은 사람 집어쳐놓는 일 말고는 진짜 관심이 없었던 것 같아. 근데 자유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어떤 걸로부터 구속되지 않고 남에게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행동, 이것이 이제 자유인데 자유를 가장 억압했던 분 아닌가? 구속시키고만 했던 분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자유를 또 얘기하나? 그러네. 인신 구속, 죄의 확정 이런 건 다 자유를 별건 수사 막 이런 거. 그래서 어떻게든 반자유가 목표였잖아. 구속시키는 게 목표였잖아. 역시 의원님은 생각이 달라요. 우리는 거기까지는 못 들어가 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는 것이 본인이 그렇게 했던 거에 대한 일종의 그 죄의식이 아니었나.
그리고 이 사람이 뭘 모를 때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사안에 대해 잘 몰라요. 그럴 때는 추상어 관념어를 많이 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중원본을 많이 합니다. 음. 한 얘기를 또 합니다. 이 취임사에서도요. 자유 뭐 지성 이런 거 쭉 얘기하다가 마지막에 안 해도 될 얘기를 또 반복을 해. 중원부원이네 그럼. 중원 완전 중원부원이죠. 그래서 제가 체크를 해왔어요. 뭐 세계 시민 자유 뭐 이런 거 얘기했잖아요. 이게 지금 A4로 1페이지, 2페이지, 3페이지까지 갔어요. 폰트 10이죠. 예, 12. 12? 예,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잖아요. 자유민주주의는 평화를 만들고 이게 또 있어. 그 다음에 지금 세계는 자유와 평화에 대해 위협하고 그 다음에 또 마지막 마지막에 세 번째 문장이 뭔지 아세요?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의 시민 모두의 자유와 인권을 지키고 확대하는 데 더욱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이 말, 뭐 귀에 걸리는 말 있습니까? 진짜 화가 나요. 그리고 지금 그 취임사에서도 보면은 문재인 정부를 돌려가기를 엄청 했거든요. 자, 근데 돌려가기를 하려면 끝까지 일관성을 가지고 하란 말이에요. 마지막 문장에서 하나, 둘, 셋, 네 번째 문장이 뭐라고 나오는지 아세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경제 폭망했다고 했던 사람들이 누구야? 진짜 그러네. 열받네. 아니, 경제 폭망했다고 국민의힘이 계속 주장했던 거 아닙니까? 그럼 경제가 폭망했으면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세계 100위권의 경제 소국으로 전락했습니다. 이게 맞잖아. 야, 나 진짜. 그러므로 우리는 자유와 인권의 가치에 기반한 보편적 국제 규범을 적극 지지하고 수호하는데 글로벌 리더 국가로서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게 귀에 들어온 말이 있습니까? 참 진짜 너무하네. 취임사는 또 그렇다 치고. 마지막 문장 하나 더 읽을게요. 네. 귀에 걸리는 말이 뭐가 있는지. 저는 자유, 인권, 공정, 연대의 가치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주인인 나라, 국제사회에 책임을 다하고 존경받는 나라를 위대한 국민과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일어나겠습니다. 뭐야 이게? 참. 그리고 대통령이라면 나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없어요. 진짜요? 저는 내가 이거 읽다가 쓰러질 것 같아서 전문을 보진 않았는데 그런 게 없어요. 없어요. 국민 여러분, 저는 이런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이게 없습니까? 없어요 지금. 본인 그리고 취임식이 아니었나 보죠. 말이 되지 않는 게 뭐냐면 자유는 결코 승자 독식이 아닙니다. 자유와 승자 독식이 무슨 연관성이 있죠? 뭔 말일까? 말을 잘못 갖다 붙인 거지. 아니, 자유는 반대 개념이 구속이잖아. 자유를 억압하는 체제 이런 거잖아. 근데 승자 독식이 자유를 억압하나? 이거 누가 썼을까? 딱이 뭐 안 그렇다고 할 수 있지. 포괄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저는 자유를 사랑합니다. 자유를 억압하는 모든 체제와 제도를 개혁할 것입니다. 이게 맞지 않아요?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도 없어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이 자유와 지성이라고 그랬대 처음에는. 그걸 고쳤다는 거 아닙니까? 아니 이거 봐요. 민주주의 한편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야 하는 정치는 이른바 민주주의 위기로 인해 재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뭐다 얘기해야 될 거고 그럼 민주주의 위기는 또 뭐냐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되는 것이 반지성주의입니다. 민주주의의 큰 위기인데 원인이 반지성주의래. 이게 뭔 얘기냐고. 그립다 박근혜. 아니 도대체 민주주의는 뭐예요? 민주주의는 헌법 1조 2항이거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여러분 민주주의 위기를 얘기하려면 제왕적 대통령으로 인해서 민주주의가 지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협소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권력 체계를 바꿔서 개혁해서 헌법 1조 2항의 정신을 실현하겠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정신이지. 그저 취임사에서 한 번도 안 나온 말이 상식, 통합 이런 말이었다면서요. 통합, 화합. 상식. 근데 예. 오늘 기자들이 이제 첫 출근하니까 물어봤어요. 왜 통합이란 말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답이 당연한 거니까. 아니 그러면 밥 먹는 건 당연하니까 밥을 먹지 말아야지. 나 그 말 듣고 더 웃겼어요. 아니 당연한 걸 써야지. 아니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지탱합니까? 어. 민주주의는 뭐죠?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것은 의사 결정권의 침해를 받지 않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거, 공정 선거, 투표권 확대, 뭐 이런 것이 민주주의인 거예요. 근데 무슨 합리주의와 지성주의야. 그러니까 그놈의 자유는 당연하지 않아서 30몇 번을 반복했을까? 자,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는요, 왕조 체계에서도 있었어요. 그 체제에 맞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가 있을 거 아니야. 네. 근데 시민사회에서도 있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봉건사회에서도 그 체제에 맞는 합리주의와 지성주의는 있는 거지. 그걸 깨자고 하는 것이, 그런 체제를 깨자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온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지. 야, 우리 의원님은 그 젊었을 때 카피라이터를 해서 그런지 몰라도 정확하게 찝으시네. 네. 야. 그 지성주의는요, 지성이 뭐예요? 감성에 맞는 말이지, 사실은. 네? 감성에 맞는 말. 아니, 지성은 지식과 정보로 인한 인류의 집적된 지식이에요, 이게. 그러면 지성의 역사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렇잖아요. 예를 들면 함석헌 선생, 이 시대의 지성이라고 그러잖아요. 뭐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뭐 공자 이런 분이 세계의 지성인 아닙니까? 이분들이 추구해왔다는 게 뭐예요? 봉건 시대, 왕조 시대는 애민이에요. 애민. 그 민주주의 시대로 진전돼 다음에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꼽히는 것이 지성사예요. 근데 하나만한 얘기를 하고 있잖아. 엄청 빡치셨네 보니까. 난 취임사 들으면서 정치하면서 내 컷오프 됐을 만큼 화가 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과분한 자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분한테는. 몸에 안 맞는 그 자리가 자리 안 맞는 거죠. 야, 그리고 있잖아요. 참 이 말은 맞기도 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해 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 힘을 합쳐 지혜롭게 또 용기 있게 극복해 왔습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쓰려면 역사를 돌이켜보면 우리 국민은 많은 위기에 처했지만 그럴 때마다 국민 모두가 힘을 합쳐 IMF 때 금모기를 해서 위기를 헤쳐왔으며 코로나 팬데믹을 맞아서 국민이 많은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방역수칙을 준수해서 오늘날 여기까지 왔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이게 뭐냐고 도대체. 그만하시죠. 다른 얘기 넘어가고 싶어요 지금. 아니 그리고 봐요. 모든 세계 시민이 자유시민으로서 연대하여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만한 말이야. 세계 70억 세계 인구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본인이. 분명히 연설 써준 사람이 있을 텐데. 대한민국도 통합하지 못하면서. 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계 시민 여러분. 아니 무슨 유엔 사무총장에게 나갔냐고. 아, 나는 수준이야도 이런 수준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제일 똑똑할 필요는 없는데 나는 개념은 갖춘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개념과 방향과 가치 추구는 있어야죠. 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있잖아. 이거를 취임사라고 내놓냐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 한반도 평화, 외교, 국방 이런 단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무슨 상임위원장이 뭐 특정 분야만 이야기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르지 않은. 아 진짜 예를 들면 문화 정책을 얘기할 때 저는 항상 자주 쓰는 게 이런 거예요. 미국의 미래학자 피터 드러커는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최후의 승부처는 문화 산업에 있다라고 얘기했고 우리 백범 김구 선생도 문화가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꿈꿨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말도 멋있잖아요. 방향도 함축돼 있고. 그렇죠. 지금 앞으로 세계는요 문화와 그린 뉴딜 같은 그런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거든요. 네. 평화가 돈이고 문화가 돈인 시대가 됐잖아요. 네. 아무튼 대단하시네. 역시 어떤 방송에서도 지적하지 않는 얘기 하신 거예요. 네, 그러면 최고. 아. 자, 그럼 이야기 끝에 지금 네. 윤석열이 2개월 동안의 어떤 준비 끝에 출범을 했는데 그 2개월 동안에 축약된 것이 일단 취임사였을 거고 그렇죠. 인사였을 거고 이런 건데 둘 다 완전히 낙제점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러니까 언론에서는 무슨 뭐 김건희 옷이 뭐 순백 같았다 뭐 몇 발짝 뒤에서 걸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지금. 진짜 어떤 언론도 취임사를 분석해서 비판하는 언론이 없다는. 하나도 없어요 지금. 깜짝 놀랐네. 자, 근데 지금 언론들이 김건희 씨가 이제 숨을 거다.
뭐 그런 식의 보도를 하고 있어요. 조용한 내조를 할 거다. 그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성격이나 캐릭터상 힘들다고 보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 윤석열이 그런 상태인데 김건희 씨도 사실은 이분이 반지성주의잖아. 그렇죠. 그렇지. 무지가 반지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무지는 낭중지출하고 곳곳에 드러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활동을 자제할 거라고 봅니다. 자제할 거라고 본다. 근데 네. 이게 특성상 누가 제어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나오고 싶을 때 나올 것 같은데? 그런데 제가 봤을 때 나와서 연설을 몇 번 하는 거 보면 김건희 그 여사도 곳곳에서 반지성주의가 드러날 거기 때문에 어렵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지성주의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지성주의예요. 얼굴이 지성이죠? 얼굴이 지성이야. 그럴 줄 알았어. 이제 그 유머의 루틴을 내가 알고 있는 거야. 예, 예. 얼굴이 지성이라서 햇볕만 좀 보면 금방 타요. 까맣게. 잘 먹어. 햇볕이. 아이고. 자, 근데 민주당에서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해 줄 거냐 말 거냐 의원총회 연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그것도 안 뒤집힐 것 같은데 분위기상? 자, 그 구체적인 얘기 하기 전에 우리도 국민의힘을 따라 배워야 됩니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욕하고 난리치고 막 했잖아요, 계속. 예.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장관은 무조건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 안 해줬잖아요. 예. 그리고 보고서 채택 없이 10명이다, 15명이다, 20명이다 카운트해 나갔잖아요.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저기는 중도 외연확장 이런 거 관심 없었잖아요. 자기 지지자들 향해서 끊임없이 선동하고 봉기하라 했잖아요. 예. 그래서 정권 잡았잖아요. 국민의힘이. 우리는 맨날 우리 지지자들 열받게 하고 우리 안 찍을 사람들한테 계속 가서 잘 보이려고 했거든요. 문재인 정부 그러다가 들어서 정권을 잃은 거예요.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이낙연 총리가 인준된 게 22일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쪽에서는 지금 안 해준다고 대선 불복이라는 이야기를 오늘 김기현이 했어. 네. 저들도 계속 그러잖아. 근데 왜 조중동 눈치 보고 국민의힘 눈치 보냐고. 그냥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자. 한덕수 부적격이에요. 통과시키지 말아야지. 그렇잖아요? 저는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한동훈은 무조건 이제 임명을 하겠지만 한덕수가 그런 면에서 약간 방패막이처럼, 그러니까 민주당을 악마화하기 딱 좋은 선동을 딱 집어넣어놓고, 물론 여기서는 전 전략은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아닌 건 아닌 거지.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 보고서 채택 안 한 사람들 임명하라고 하는 거죠 뭐. 우리 문체부 박보균 후보자도 제가 기를 쓰고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하면 안 된다고. 근데 이런 게 있거든요. 이거는 뭐 그냥 제 개인적인 거예요. 소외인데 국민의힘은 잘하든 못하든 조중동에서 계속 쉴드를 쳐요. 근데 소위 말하는 진보 매체는 민주당이 잘하면 비판 안 해. 못하는 건 비판해. 그렇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언론 지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들이 좀 움츠러들고 뭐 그렇게 하는 건 있는데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한덕수에 대해서는 끝까지 인준 안 한다. 네. 그런 방향성. 네, 그렇게 가야죠. 이제 그 이슈가 아마 그런 이슈가 지방선거에 서로 사용하는, 특히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제 대선 불복으로 몰고 가고 있어서 한덕수 인준 안 해주는 건 민주당이 너무 발목 뭘 잡지 대선 않나. 불복을 안 해. 윤호중 비대위원장 만찬 가가지고 잘 웃고 있더구만. 아니 진짜 그거 있잖아요. 제가 오늘 좀 화가 많이 나는데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대선 졌어 우리가 24만 표 차이로. 네. 열받아 있어. 조선일보 일면에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 대선 특필에 그 한기통의 민주당 의원이 새 정부에 바란다. 끼어들어갔어. 마치 조선일보는 균형 있는 신문인 것처럼. 그게 병풍이 되는 거야. 이럴 때 진짜 열받거든요. 물론 비대위원장이 당 대표이긴 해. 당 대표격이라서 뭐 가는 것까지는 난 괜찮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시리에 빠지고 이재명 안 돼서 울고불고 하고 TV도 안 본다 하는 우리 지지자들을 생각해야 되는 거 조심해야지. 이런 거 보고 뭐냐면 정치 인지 감수성이 없다 이런. 정치 인지 감수성. 그러면 그럼 결국 이거 2차 가해인데. 네? 2차 가해. 진 사람들한테 또 한 번 매기는 거야. 그렇죠. 우리 편이. 정치 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거지. 하긴 가서
가서 있을 수는 있는데 표정 관리는 해야지. 그렇죠. 에이, 아니지 그건 진짜. 알겠습니다. 그래놓고 말이야. 어? 지금 이제 선거 전이라고 하잖아요. 선거 전은 뭐예요? 선거 전쟁이잖아요. 지금 막 폭탄이 떨어지고 막 지금 막 총소리 나고 이러는데 우리 앞에 내보낸 사령관 선수들 있잖아. 사과나 하라고 하고 말이야. 그러니까. 아니 말할 것도 때와 장소를 가려서 해야지. 에휴, 으쌰 우리 나 지방선거 지금 출정식 하자 막 이기자 승리하자는데 나갈 출전한 선수한테 너 지난번에 뭐 잘못했지? 반성해 사과해. 예. 이런 게 어딨냐고. 사람이 뭘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이거 왜 그러냐고. 아유 참 진짜네. 워. 릴렉스 하시고요. 우리가 뭐 아니 취임사 보고 화나고 오늘 우리 당 지도부 하는 걸 보니까 토요일 받아요. 알겠습니다. 근데 내가 마치 지금 프라님 혼내고 있는 것 같네. 아니요, 괜찮아요. 제가 혼내는 민주당 거 지지자죠. 권리당원입니다. 왜 이러세요? 권리당원이에요? 좀 그쪽 당 민주당 비대위 좀 지도부 좀 잘 좀 하라고 전해주세요 좀. 국회의원이 권리당원한테 왜 이렇게 헛발질하고 말이야. 민주당 아니세요? 어? 탈당 안 하신다면서요? 그러니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너무 이제 우울한 얘기만 해서 제가 좀 분노 뭐 이런 측면도 있지만 지금 한편으로 깨진 유리창도 붙여야 될 상황에 그러니까요. 당 비대위 뭐 지도부란 사람이 막 아무데나 그냥 총 난사하고 유리창 깨고 막 이러면 되겠냐고 지금. 보람 PD. 이럴 때 후보 기자 띄워주는 거야 이 양반. 저 센스 있죠. 자 여러분 정청래의원 좀 도와주십시오. 답답해하는 분들한테는 확실히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무엇이 잘못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가려서 비판해 주는 것이 진짜 현역 국회의원들은 되게 어려운 이야기거든요. 그게. 아니 뭐 그런 말 있잖아요. 말리는 신우이가 밉다고 싸우는 뭐보다. 아니 열받고 있는데 지금 거기 가서 지금 다 웃는 표정도 그 완전 수줍게. 수줍댁? 수줍은 뭐 수줍댁? 수줍게. 나 감히 영부인 앞에서 일을 보여. 역시 참.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는 것마다 마음에 안 들어 진짜. 자, 윤석열 정권이 시작됐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의제에서 한 말씀 드릴게요. 빨리 보내는 방법이 있어요. 뭐요? 앞으로 5년 후에 자기들 나이를 생각해 보세요. 5년 후에 네. 그 5년이 제발 오지 않기를 하고 이런 기대를 하시면 생각보다 빨리 갈 거예요. 원래 그렇잖아 나이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도 60이 넘는데. 그러니까요. 빨리 오지 않기를 하면 진짜 빨리 지나가는 게 세월 아닙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웃어주세요. 예. 자, 드디어 돌아왔다.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네. 여기서 좀 웃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와요. 이거는요. 제가 미리 예행 연습을 하고 왔어요. 정청래 TV에서. 이재명 다시 최전선에 서다. 이 제목이 좋아. 근데 나오자마자 계속해서 지금 논란을 막 해서 이제 이미지 나쁘게 만드는 작업을 좋은 거예요. 그런 거예요. 결과적으로. 그게 지금 제가 인천 상륙 작전명이 뭔지 아세요? 인천 상륙 작전명. 이재명을 개항하라? 아니지. 그 뭔데요? 인천 상륙 작전의 작전명은 이재명입니다. 이재명한다. 이재명한다. 네. 이재명을 다시 개항하라. 근데 이재명 그 상임선대위원장도 총괄 네. 나오는데 어마어마한 고민을 했을 것 같아요. 고민은 당연히 됐고요. 자, 그래서 이재명이 나와야 된다, 말아야 된다. 소위 말하는 뭐 친인회부터 갈리기 시작했고 당내에서도 많이 갈렸어요. 저는 뭐 사실은 서울시장 나와라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했었고. 이왕 나올 거면 비공개적으로. 대선 끝나자마자 저는 주장했어요. 왜? 이재명은 이재명만의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당대표 한 3명을 다 이기지 않았냐. 당대표가 중요하지 않고 쉬고 그런 게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이재명 루트를 개발하라. 개척하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에베레스트 이런 데 있잖아요. 히말라야 갈 때도 새로운 길을 갑니다. 그러면 그 이름 붙지. 그래서 박영석 루트 이렇게 붙습니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루트로 가면 안 된다. 그것은 문재인만이 가는 길이다. 그래서 예를 들면 당대표를 한다. 당대표 출신 3명을 경선에서 이겼거든요. 당대표를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이겼다고 봐요.
아하. 만약에 이재명이 국회의원 3선이었다. 저는 경선을 나는 못 들었다고 봐요. 왜? 달고 달았던 이미지. 그렇고 그런 이미지거든. 그러니까 윤석열도 영선이잖아요. 그 이재명도 영선이고. 그러니까 상수는 아니라는 거지, 네, 그런데. 그래서 그게 상수는 아니에요. 어. 그러면 이재명의 루트는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저는 다시 서울시장 도전. 저는 이렇게 주장했었어요. 사실은 비공개로. 이제는 예. 말할 수 있다. 예. 근데 어쨌든 그건 안 됐어. 음. 그래서 인천 개항에 개항하라. 내부적으로 논란이 많았지. 논란인데 끝난 거야. 나가기로 했잖아요. 그럼요. 그럼 옛날 얘기는 하지 마. 그럼 앞으로 좋은 얘기만 하자고. 자, 그래서 이재명은 한 가지 조심할 것은 뭐냐면 개항 구민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면 안 됩니다. 맨날 지원 유세만 다녀? 우리 개항은 잡은 토끼라 이거야? 이런 인상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적절하게 개항해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리고 이틀째 지금 개항에 머물렀잖아요. 아주 좋은 한 수였어요. 아마 지역구를 거의 다 돌았을 거야. 그래서 그게 굉장히 그건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이제 상임 총괄선대위원장이 화면에 자주 비쳐. 사람들이 텔레비를 보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이 등판을 했어. 그래서 이재명 효과가 5가지가 있습니다. 안 궁금해요? 아, 지금 집중하느라고. 네. 이재명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아는 사람들이 슬픔에 빠져 있고 텔레비도 안 봐. 근데 이재명이 텔레비 나와. 위로 효과가 있습니다. 이재명을 찍었던 지지자들에 대한 위로 효과가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뉴스를 지면으로만 보려고 그러지. 네. 윤석열 등이 나오는 뉴스 안 보고 싶거든요. 이제 텔레비 근데 나옵니다. 텔레비전을 지금 보기 시작했어. 네. 아, 그러네. 그런 효과가 있네. 위로 효과가 있어요. 첫 번째, 이재명이 나와. 뺀 윤석열만 나와서 왔다 갔다 하는데 이제 이재명도 나오거든. 위로가 됩니다. 위로. 두 번째는 결집 효과가 있어요. 결집 효과. 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잖아요. 뭐 송영길 서울시장으로 되겠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약간 좀 이렇게 슬프고 패배적이고 뭐 안 될 것 같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재명 나왔어? 이게 알게 모르게 결집 효과가 있습니다. 결집 효과. 그래서 세 번째는 뭐 효과가 있냐? 해보자 효과가 있어. 소위 으쌰으쌰.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거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자. 해볼 만하다 해서 이제 해보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네 번째는 해보자 그러면 뭐가 있어요? 밭갈이를 다시 시작하죠. 밭갈이.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럼 선거운동이 하루하루 지나가면서 이제 이 사람 될까 말까 돼야 되는데 하면서 뭐냐면 가슴 졸임 효과가 있어요. 이 5가지 효과가 금방 나타납니다. 그게 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재명을 찍은 사람들이 100% 나오면 100% 이기는 거고요. 90% 나오면 90% 이기는 거고 80% 나오면 80% 이기는 거예요. 그거거든요. 다른 거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는.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몇 프로 나오냐 투표장에. 간단해 선거 전략은. 전 이제 거기다가 이재명 총괄 선대위원장을 하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실제로 이 선거를 통해서 직접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얻는 이득이 있어야 네. 이재명 찍었던 사람들이 더군다나 윤석열 보면서 뭔가 그 떨어진 거에 대한 마음의 빚을 갖고 네. 이재명도 현역 국회의원이 되고 민주당도 이겨라까지 이어지는 이 흐름이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도우미는 일단 윤석열 씨고. 자, 어떤 게 이재명의 정치적 이득이냐. 이렇게 해서 질선거를 이기게 만들었어. 그러면 이재명 때문에 이겼어. 이게 이재명의 가장 정치적인 이득이죠. 그럼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8곳에서 이기면 우리가 승리했다고 한다는 거 아니에요? 오늘 그 규정을 했죠. 네. 근데 8곳이면 사실은 과반 미만이거든. 근데도 어려운 선거라는 거 아니야. 근데 실제로 8곳을 이겼어. 그러면 전라도 빼고 다 질선거인데 이재명이 나와서 이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이게 가장 큰 이재명의 정치적 자산이 되는 거지. 9석을 이겨야 사실 이기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쪽 한 석이라도 앞서는 건데. 이거 겸손하게 잘 잡았어. 야, 이거 영리한데? 솔직히 얘기하면 광주, 전남, 전북 거기 3개. 이 3개 확실하다고 볼 수 있고 그다음 제주가 좀 앞서고 있잖아요. 네. 4개잖아요. 4개. 확실하게 이길 때는. 경기도, 인천, 서울 잘 모르고 그렇지 않습니까? 충남북 잘 모르고 세종 하나 있다. 그러면 5개 정도를 이길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다가
경기, 인천 껴놓고 예를 들면 충북 8군데 이기면 승리한다는 건데 만약에 이렇게 됐어. 8군데 이겼어. 그러면 이재명 총괄선대 상임위원장이 안 나왔으면 이렇게 됐을까? 이재명 때문에 이긴 거야. 이게 가장 큰 효과죠. 이재명 레이스를 계속 이어가는 거지.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또 계획만 묶여 있을 수는 또 없잖아요. 또 위치가 또. 그래서 요 전법은 자 그래서 살짝만 공개하면 예. 제가 이제 총선 때도 그렇고 이번 대선 때도 그렇고 솔직히 마포 을을 비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방법이 있어. 출근 인사는 반드시 개항해서 해. 아, 얼굴 비치고. 그렇지. 퇴근 인사 개항해서 해. 음. 그 중간에 왔다 갔다 하는 거야. 그 주로 수도권이 묶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지.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이거 흐름이 어떻게 갈지 모르겠는데 확실하게 인천과 경기는 여하에 따라서 이길 수 있다고 봐요. 인천과 경기는 이재명 효과로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거기에 상승 효과로 서울도 좀 끌어올리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고 네. 어쨌든 그렇고 여기다가 이제 그러면 한 20여일 후에는 이재명 의원이 탄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재명 의원 입에 진짜 안 오른다. 제가 또 이 초선들 선생님이지 않습니까? 또 다스베이 데리고 나가. 정청래 스쿨. 내가 데리고 나가야지. 다스베이다. 초선 이재명 의원. 야, 근데 또 교육을 시켜야지 또. 근데 이재명 후보가 안 될 가능성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선거는. 그럴 가능성이 없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래서 이재명 초선들이 보통 있잖아요. 그 국회에 오잖아. 일단 제일 모르는 게 뭔지 아세요? 화장실 위치를 몰라요.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거부터 가르쳐줘야 돼. 네, 진짜. 데리고 다녀야 돼. 화장실 얘기해 두고 또 뭐냐면 상임위장이 어디 있다. 거기 꼭 데리고 가야 돼. 손 붙잡고. 그리고 소통관은 여기 있다. 이런 거 해야 되고요. 아예 왼쪽 가슴에 손수건을 달아주세요. 그리고 본회의장에서의 규칙이 있거든요. 또 본회의장은 뭐냐면 물병 못 들고 들어갑니다. 던질까봐. 그 초선들이 난 원래 마오병 이런 거 있잖아. 뭐지 그 물 넣는 거 그거 뭐라 그래? 텀블러. 이거 막 갖고 못 들어가. 그래요? 그럼 망신 처음 많이 알았네. 당해. 망신 많이 당해. 근데 이재명 초선이 텀블러 갖고 들어가다가 경비원들이 이거 안 됩니다, 의원님 딱 이러면 좀 그러잖아. 근데 이런 거 가르쳐줘야 돼.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게. 그럼요. 그러면은 국회의원들은 목이 마르면은 어떻게 해요? 나와서 먹어요. 국회 본회의장 바로 나오면 휴게실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물도 있고 커피도 있어요. 그렇구나. 그리고 양쪽에 화장실이 있어. 그래서 들어가다 보면 오른쪽에 여자 화장실, 왼쪽에 남자 화장실이야. 근데 남자 화장실에는 국민의힘 의원들도 올 거 아니야. 네. 굉장히 화장실 정치 같은 거 안 하나요? 거기서 뭐 말을 하고 그러지. 근데 상당히 좀 왼수 같은 의원이 오잖아요. 옆에 있으면 상당히 진짜 불편하겠네. 불편해. 진짜로 이렇게 그 드자비 하던 상대방은 좀 불편하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뭘 읽어야 되냐면 이거 참 노하우인데 국회법을 알아야 돼. 국회법. 그래서 국회법을 거의 딸딸 외울 정도로 해야 돼. 그러네. 그 무엇보다 국회법을 먼저 알아야 된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딱 되잖아요. 그러면 딱 책을 줘요. 국회에서. 헌법과 국회법 책을 줍니다. 그게 국회 선진화법이 포함된 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초선들은요 전화가 와요. 진짜로 있었어. 의원님 제가 내일 의총에서 이런 발언을 하고 싶은데 해도 돼요? 해도 돼요? 해도 돼요? 근데 진짜로 처음에 그래요. 쭈삣쭈삣하고 이걸 발언을 하고 싶은데 해도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거 실제로 많습니다. 너무 세다 이거지. 한 6개월 동안. 이거 뭐 갑자기 눈치 없이 얘기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훈련을 시켜야 돼.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이제 의원직 당선되고. 김어준한테 전화 좀 하세요. 6월 그 선거 끝나고 곧바로 수요일 날 정청래 스쿨 학생이 하나 들어왔다. 알았어, 전화할게요. 김정수 보고 있나? 그리고 이재명 초선하고 김한규 초선 같이 데리고 나가면 안 될까? 김한규? 그렇게 김어준이 혼자는 안 된다고 할 수도 있어. 그냥 즐거운 상상해봤어요. 아까 이 전 섹션에서 하도 화를 내셔갖고. 자, 다시 화가 나네. 자, 이재명의 등판. 저는 이제 마무리하자면 승부사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쭈뼛거리면 일장일단 있을 때 한번 지르고 일단
일단 지르고 결과는 최선을 다한 뒤에 보자 이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더군다나 지금 우리 진영에 저는 이제 다 지난 얘기지만 개항에 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한 편에 속했어요 저는. 근데 그건 그렇고 나오면 이제 또 뛰어야 되는 거지. 네. 왜냐하면 기스나면 어떡하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 유튜브나 팟캐스트를 하는 사람으로서 가장 먼저 느끼는 민심이 뭔지 아세요? 네. 조회수가 늘어요. 뭐가? 조회수가 늘어나고 실시간 시청자가 늘어나는 이유가 사기가 올랐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결집 효과가 있잖아요. 결집 효과. 자, 프라님 아까 이재명 효과 5가지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 위로 효과, 결집 효과, 해보자 효과, 그리고 밥가리 효과, 그리고 가슴 졸임 효과. 쫀득쫀득해지잖아 이제 또. 그러니까요. 네. 그냥 대선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렇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분당갑에 집중해야 됩니다. 분당갑. 김병관 당선을 위해서. 가능성이 있어요. 안철수가 너무 약간 좀 캐릭터가 모자라지 않아요? 네. 분당갑 분들은 나는 실용적인 분들이라고 생각해. 자기 이득에 목말려면 안철수가 아니라 나는 김병관이라고 봐요. 그리고 안철수가 분당에서 당선되면 국민의힘이 분당 위기에 있을 수도 있어. 그러네. 그렇잖아. 이준석과 도장 깨기 전문가지. 엄청나게 또 뭐 그거 하잖아. 당선 시켜야 되겠는데요? 그래도 안 돼. 알겠습니다. 저쪽이 가서 대장동을 갖고 오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자, 지방선거 이제 이야기 좀 해볼게요. 실제로 아까 8석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물론 이제 뭐 아무런 근거나 데이터도 없이 그저 우리가 이길 수 있어라고 하는 말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고. 그렇죠. 일단 섹션을 좀 크게 나눠가지고요. 수도권은 저는 제가 봤을 때 여기는 완전 윤석열, 이재명 하기 나름인 것 같아요. 수도권 분위기는. 더군다나 이제 우리가 좀 우려할 부분이 한명숙 총리가 오세훈하고 붙던 선거 같은 재판이 되면 안 된다. 실제로는 여론조사 때문에 한 15% 지르는 걸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까보니까 0. 몇 % 뭐 이런 차이가 밖에 안 난다면 서울은 정말로 최선을 다하면 의외의 결과가 올 수도 있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뭐 용산을 중심으로 해갖고 윤석열 씨한테 이제 실망한 많은 사람들이 표가 이반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저는 욕심내서요. 강원도도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광재. 저는 강원도는 이길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 강원도 분들이 최소한 김진태보다는 더 강원도를 대표한 인물이라고 저는 보고 있다고 강원도 생각해요. 큰 인물이 이광재거든요. 그래서 인물론으로 가면 김진태하고 뭐 압도적 우월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강원도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충북도 노영민 있잖아요. 네. 아니 지금 공천 받고 선수로 나갔는데 노영민한테 또 얘기를 하면 어떡하냐고 갑자기 또 화가 나네. 그것 때문에 엄청 말이 많았어요. 진짜. 아니 뭘 모르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그리고 대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대전은 이제 허태정이라고 제 또래예요. 그리고 이제 이장호가 나오는데 여기도 뭐 인물 경쟁 면에서 보면 앞서고. 충남 양승조. 그리고 저쪽 국민의힘 김태흠이죠. 하여튼 큰 흠이 있잖아요. 순간 훅 들어와서 당해버렸네. 그러면 충청권도 해볼만해 사실은. 지금 윤석열이 이제 자신의 아버지의 고향 이파리를 많이 했던 지역이고 선거 때도 좀 나름대로 잘 나온 지역이라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지역에서는 충청권이 갖는 이 특성 중에 하나가 지금 현재 다 민주당 광역 단체장들인데 그렇죠. 여기가 갖고 있는 지역인데 뭐 어쩌다 보면 많게는 한 2석까지 뺏길 수 있을 지언정 제가 봤을 땐 대선처럼 이렇게 다 가져가지는 못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지는 못할 거예요. 자, 제주는 많이 앞선다 그러고요. 네. 그래 보면 희망상 제주 1, 2 하나 제주, 전남, 광주, 전북, 세종, 네? 예. 충북, 경기, 인천 이렇게 하면 이기지 않을까? 그러네. 대충 8석을 우리가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외로 한 9석, 10석이 올 수도 있고. 네. 의외로. 아마 지금 막판 선거 분위기를 어떻게 타느냐도 좌우할 것 같아요. 그 이제 광역만 많이 따지는데 실제로 기초단체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기초단체. 그래서 기초단체도 경기도를 많이 이길 것 같은데요. 서울이 25개 구청장이지 않습니까? 네. 마포구청장 후보 유동균을 비롯해서 네. 유동균 마포를 유동균 하라. 이거 아세요? 본인 소개하면서
자기 이름보다 정청래 이름이 더 많이 나오시는 분. 마포를 유동균 하라. 유동균 하라. 유동균을 마포하라. 어. 그래서 여기를 비롯해가지고 그래도 3분의 2 정도는 이기지 않을까요? 네. 그 분위기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윤석열하고 국민의힘 쪽에서 600만 원 지금 지급하는 것을 이야기했잖아요. 네. 사실은 이거 선거용이거든요. 그렇지. 지방선거도 전에 이걸 지급함으로써 민심을 얻겠다는 건데, 근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대응을 못할 것 같고요. 사실상 선거용으로 지금 600만 원 뿌리겠다는 건데, 이게 현실적으로 이게 보통 있잖아요. 특히 코로나 때 아예 문 닫은 업종이 하나 있죠. PC방. 네. 이런 경우는 손해액이 기본적으로 6천만 원 정도 돼요. 이게 택도 없다는 거죠, 일단은. 오늘도 내가 어떤 설비하시는 분 갔더니 얘기하더라고. 우리 당 지지자인데 언니 600만 원 언제 나와요? 저한테 묻더라고. 아, 그거라도 이분들은 지금 나오면 그렇죠. 도움이 된다는 건데, 네. 아마 국민의힘은 이거를 이제 지방선거 전에 뿌리려고 엄청나게 노력을 근데 할 이제 거예요. 문제는 국회가 열릴 수 있을까? 그러네. 선거운동 들어가는데 그러면 19일 날부터 선거운동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12, 13 이때 등록이에요. 그러면 14, 15, 16, 17, 18이거든요. 그래서 봐. 14, 15, 16, 17, 18이면 그 요일이 어떻게 돼?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끼고. 예. 응? 잠깐만. 아니, 그러면 어쨌든 간에 권성동이 요구를 하겠죠. 14, 15는 토요일. 토요일이야. 어. 19일 날 선거운동이야. 예. 그럼 16, 7, 8일밖에 없어. 그러네. 예. 이날 열릴 수 있을까? 그럼 권성동이 요구를 하겠죠. 선거운동하다가 국회 열어? 그거는 없거든요. 급하니까 통과시켜달라고 하고 민주당이 협조를 안 하면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선거운동에 활용을 하겠죠. 우리는 뭐 선거운동 끝나자마자 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16, 7, 8밖에 없구만. 14, 15가 토요일 날 일요일 날이야. 그리고 14일 날은 또 내가 국회를 나갈 수가 없어요. 네. 유동균 청장 개소식이야. 11시에. 아이고, 매야. 그래서 마포는 바로 옆이잖아요. 그래서 박주민 의원, 김민석 의원 다 오기로 했어. 자, 어쨌건 지금 지방선거가 이제 시작된 거죠, 사실상. 네. 그리고 민주당도 지금 여기 선대위 출범식도 이번에 했고, 근데 이 과정에서 민주당이 이제 아니 출정식 날 왜 후보를 까냐고. 박지원 비대위원장 진짜 참. 아니 근데 하여튼 그래. 네. 더 이상 나도 한 말을 참을래 내가. 제가 봤을 때는요, 본인이 이제 사실은 이렇게 지지를 쭉 가야 그러면서 젊은 패기는 있는데 뭔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아준 측면이 있어요. 그럼요. 근데 참아준 측면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헛다리를 두게 되는, 그러니까 두들겨 맞으니까 더 이렇게 뭔가 버벅대는 이런 느낌? 일종의 이런 거예요. 국회의원이 자기가 잘났다고 국회의원 된 줄 아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 진짜 그러네. 그럼 무속 나가봐 되나? 어떤 사람도 살아 돌아오는 건 이해찬 아니면 힘들어요. 그렇죠. 정청래도 힘들어 그거는. 솔직히 저는 힘들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하여튼 뭐 그래요. 그래서 안 나가는 거잖아요. 자, 즐겁게 하시자고요. 구심점이 생겼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양산 내려가셔갖고 뭐 여러 가지 메시지 뭐 내려가기 전에 냈고 현실 정치에 관여 안 하겠다 그러는데, 저는 이재명, 문재인 이 두 분 중심으로 해가지고 흩어지지 말고 그렇게 좀 문재인 했으면 대통령이 좋겠다. 이거죠. 존재하는 것만으로 무언으로 정치하는 거죠. 부존재에 대한 존재가 있고요. 네? 존재함으로 존재하는 게 있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은 존재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큰 힘이 되겠죠. 근데 이제 제가 주위에서 느낀 바인데요, 윤석열 찍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사람들이 윤석열 찍었다는 이야기를 아직도 못해요. 지금 못합니다. 부끄러우니까. 제가 어제 오늘 다녀봤거든요. 마포 구석구석 다녔어요. 다녔는데 예전에는요, 막 저한테 와서 욕하는 사람이 있어요. 민주당 반대하고 뭐 국민의힘 태극기 부대는 그럴 수 있겠죠. 일단 그게 없어. 그리고
저 멀리서 요즘은 이제 밖에서는 이제 마스크를 벗으니까 제가 또 큰바위 얼굴이잖아요. 멀리서도 잘 보여. 막 뛰어와요. 그러면서 막 윤석열 이거 어떡하냐고 막 이거 있잖아요. 이재명 어떡하냐 뭐 이거 있잖아요. 막 몸을 막 이렇게 떨면서. 아, 이틀 동안 그거 많았어요. 우리 지지자들은 막 적극적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윤석열 찍었던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표현을 못 해. 굉장히 이상한 현상 아니에요. 이상한 이게. 현상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못 본 현상. 보통 허니문 기간이잖아. 근데 허니문 기간이 아니고 허니문이 아니야. 뭐하니? 뭐하니문. 뭐하니문. 뭐하니문 기간이야. 아니 이거 바꿉시다. 뭐하니윤. 뭐하니윤 기관. 응? 경교롭게. 저는 뭐 이재명 후보, 문재인 대통령, 윤석열 뭐 현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 중에 전혀 그 정치 자체의 의미를 모르는 사람. 저는 이렇게 보여요. 실패 한 번도 한 적 없고 사유하지 않은 사람이 내가 운 좋게 뭔가가 되잖아요. 필연적으로 결과가 좋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단어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음. 아니 검찰총장 검사하다가 1년 만에 대통령인데 정치에 필요한 단어들이 없어요. 어휘력이 딸려. 그래서 지금 정치 버케블러리를 좀 외우고 있어야 되거든. 근데 단어를 모르는데 뭐. 취임사 보세요. 아, 진짜. 통합이 왜 단어에서 빠졌냐? 당연한 거라 뺐다. 나 그 말 듣고 그냥 빵 터져가지고 기자들한테 그 말을 하고 들어가더라고요. 첫 출근하면서. 그걸 답이라고 하냐고. 자유는 뭐 당연하지 않아서 37번이나 넣었답니까? 진짜 아유. 아무튼 그러면 이렇게 해야지. 솔직한 답변은 솔직히 제가 잘 몰라서요. 이렇게 답하는 게 맞지. 네. 또 그런 캐릭터가 아니잖아요. 내가 부족함을 인정하는 캐릭터가 아닌 사람은 발전을 할 수가 없어요. 참. 자, 뭐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러니까 이번 지방선거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왜냐하면 아마 지방선거에서 예상 외의 대패를 국민의힘이 하게 되면 윤석열한테는 어마어마한 브레이크가 걸린다고 봐요. 근데 그것마저도 직진을 해버리면 윤석열 씨 같은 경우는 상당히 영국 아까 그 뭐였었지? 가디언지 말고 이코노미스트에서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치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근데 윤석열은 그래도 굴하지 않고 직진할 거예요. 왜냐면 정치를 해보고 얻어맞아 보고 상처도 있고 우여곡절도 있고 순환도 있고 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약간의 두려움도 있어요. 공포감 이런 게 있거든요. 이 사람 공포감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갈 거예요. 하룻강이 범 무서운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두고 보세요. 윤석열은요 지지율에 별로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될 거예요. 뭐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초반에 인수위 때. 네. 근데 그게 결국에는 국민을 불행하게 한다는 거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거죠. 그게 우리의 비극이에요 지금. 나라로 보면 비극이고요. 또 우리 저 채팅창에 들어오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희극이죠. 참. 근데 이렇게 한숨만 쉬고 있을 건 아니고 결국 지방선거를 승리하면 윤석열의 역진을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그거는 이제 우리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도 필요한 거고 그게 무조건 좋은 건데 저쪽은 뜨거운 맛을 보더라도 이게 뜨거운 물인지 모를 겁니다. 한두 번 맞다가 보면 나중에는 잔매 장사 없다고. 지선 지면요. 민주당이 하긴 나름으로 총선 또 대표예요. 그러면 이게 2년이 가버리는 거거든요. 나머지 기간 동안 만약에 민주당이 총선에서 다수당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면 윤석열이 할 수 있는 게 뭐 얼마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선을 이기잖아요. 그러면 또 플러스 효과 하나 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 보수적인 의원들이 목소리를 낼 수가 없죠. 그런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검찰개혁 어쨌든 지금 1단계 통과시켰잖아요. 예. 처음에 반대했던 사람들 보라고. 아니 검찰개혁 이거 통과시켜가지고 무슨 후폭풍이 있냐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참나. 검찰들이나 뭐 하다가 그냥 사그라들었지. 뭐가 있냐고. 내가 항상 주장하는 게 그래요. 아니 공수처도 통과시킬 때 20년이 걸렸는데 그 난리를 쳤는데 패스트트랙 태우고 끝났는데 일주일 후에 기사에 사라졌어. 정말 내가 노수박 운동을 할 수도 없고. 언론개혁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당연하지.
언론개혁 하잖아요. 제가 경험해봤잖아요. 17대 국회 때 신문법 있잖아요. 그 언론개혁 가장 센 법이었거든요. 6개월 동안 제가 그것만 해서 초선 들어가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12월 31일 날 통과가 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 4대 개혁 입법 중에서 신문법, 언론개혁법을 정청래가 대표 발의했고 실제로 내가 가장 노력을 했고. 그래서 나는 이제 1월 그렇지. 2일부터 예. 야, 이제 인터뷰가 쉐도 하겠네. 그래서 우리 보좌관들한테 몸을 낮추고 겸손하게 컨펌을 다 받도록 해라. 예. 기자들 인터뷰 요청 쉐도할 거다. 한 군데도 없었어요. 진짜로. 한겨레 오마이조차 안 하더라고. 그게 언론이니까요. 이 법이 무슨 의미가 있고 그동안 어떻게 고생했고 한 군데도 인터뷰 요청이 없어요. 야, 그래서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거든 그걸. 그게 저 검사들한테 수사권을 가져오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언론개혁 하잖아요. 언론이 난리를 치겠지. 그 과정에는 통과시키고 나면 아무도 그 인터뷰 안 한다니까. 왜? 언론개혁법이 통과된 내용을 본인들이 홍보하기 싫거든. 아, 그러네. 내가 유경험자예요. 그래서 중도 외연확장이 어떻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는 더도 말고 돌도 말고 정청래만 같아라. 또 보람 PD 띄워주세요. 물론 지금 채팅창 상단에 정청래 의원 후원 계좌가 있긴 합니다만 정청래 의원 같은 사람이 한 10명만 있으면 민주당 지금 댓글 반응이 어때요? 다 정청래 최고라고 하죠. 악플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악플 올라오면 바로 지워버리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악플이 없는 거고. 아니, 지금 댓글창 반응이 어떤 거야 지금? 댓글창 반응은 정청래 짱이라고 하죠. 하지 말아요. 뭐 이런 거 아니야? 아니야. 답답하신 거예요. 지금 정권이 바뀌다 보니까. 좀 흥분 상태잖아 솔직히. 정청래만 이런 국회의원만 10명만 있으면 정권 안 뺏겼다니까요. 난 5명으로 줄여주세요. 5명으로. 그런 사람이 없지. 문제는. 나는 기분 제일 나쁜 게 뭔지 아세요? 정청래 의원 같은 의원만 100명만 있어라. 불가능한 얘기를 하냐고 해. 그리고 10명만 있어라. 이것도 불가능한 얘기야. 나는 마음에 드는 의원이 딱 몇 명, 5명이야, 솔직히. 5명이야. 네. 충격적이네. 네, 솔직히 그래요. 5명은 사람들이 꼽는다 이제. 정청래가 좋아하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 사람일 거야 꼽아. 나는 솔직히 있잖아요. 국회의원들 별로 안 좋아해. 왜냐면 국회의원들은 친해질 수 없는 직업이에요. 친해지면 안 되는 직업 아니에요? 정치적 선택을 매일 해야 되잖아. 찬성 반대. 그게 항상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친해지기 어려운 직업입니다. 구조적으로. 근데 뭐 이제 친목이라는 걸 많이 하잖아요. 무슨 개 해갖고. 저는 그건 안 합니다. 나 이번에 그저 누구는 말했잖아. 개파를 없애기 위한 개파 모임을 만들자고 하더라고. 개파를 없애기 위한 개파 모임. 무개파계. 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사실 대선 망친 가장 대표적인 한 2-3가지 꼽으라 그러면 저는 민주당 그 구주류의 이재명 대선 회방 놓기. 솔직히 저는요. 오늘 흥분 상태 그냥 얘기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비극이 하나 있어요. 이재명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재명하고 정치 노선이 안 맞아. 그래요? 너무 보수적이야. 이재명 후보는 본인의 단점을 극복하는 요소로 그렇게 쓰지 않았을까? 저는 그게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국회와 스킨십하기가 적었고 친분 관계 이렇게 옆에 뭐 실인애니 뭐든 있었다고 봐요. 근데 이재명 후보 정치 노선 안 맞아. 어떻게 검찰 개혁을 반대하냐고. 그러네 진짜. 아니 어떻게 최강욱한테 사과를 하라고 하냐고. 아니 이제 민영배인가? 민영배. 그때 탈당했을 때? 네. 저는 그래서 이재명 상임고문도 측근 교체를 해야 돼. 내가 봤을 때는. 그런 안 맞아요. 안 맞아. 하긴 저 양반이 이재명 뭐 측근이라는 언론에서 나오는데 그거를 보면 좀 메시지가 이상하게 나올 때 있어요. 저는 그 7인 중에서 이규민 전 의원을 저는 제일 좋아합니다. 의원직 날아간. 네, 의원직 날아간 안성. 거기는 제일 진국이에요. 하여튼 그런 게 있어요. 공개적으로 다 말 못할 사정들이 있는 거야. 그러면 이번에 최강욱 의원 징계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말도 안 되지. 아니 지금 전쟁 앞두고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한동훈 청문회를 앞두고 그날이었던가 그 메시지 나오면은 아유 진짜 이게 아이고 참 오늘은 좀 약간 뒷목 잡으신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아이고 그러면 지방선거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어느 정도 저는 윤석열이 이제
눈치 안 보고 복싱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민주당이 만약에 진다고 하면 음. 최악의 상황은 전남북만 광주 전남북만 가져오는 거예요. 네. 윤석열 폭주를 하겠지. 그러겠죠. 만약에 근데 예를 들어서 이재명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 말처럼 최소 8석 이상 가져오면 그래도 폭주를 할 거예요. 거기는 어. 이래도 폭주 저래도 폭주예요. 그 폭주 이제 그 음주가 폭주가 돼 가지고 이제 맨날 지각하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니 어떻게 취임식 날도 지각을 합니까? 지각했어요? 아니 취임식에 직장이 지각한 건 아닌데 아침에 나와서 국립현충원까지 그 시간된 것보다 거의 한 30분을 늦게 갔어. 그러니까 일정이 그만큼 그 전 일정들은 짧게 줄여야 되는 데다가 빨리 가야 되니까 또 얼마나 발받아야 되는 거야. 오늘 또 지금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이 거의 8시 반 아닙니까? 7시에 나가겠다고 해 놓고. 아 그랬어요? 그래 놓고 언론들이 어떻게 빨아주냐면은 9분 걸렸네, 8분 걸렸네 하더라고요. 13분 걸렸어요. 이것도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미군 통로를 지나가는 데까지만 9분. 그걸 지나가서 집무실에 도착하는 데까지인데 언론 헤드라인이 8분, 9분이라고 나와. 그럼 시간은 진짜 얼마 안 걸렸다고 나오는 거잖아요. 아무튼 참.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지방선거를 우리가 이겨도 폭주, 안 이겨도 폭주인데. 이겨야지. 이기는 게 낫지. 네, 네. 그래서 이기는 게 낫지. 그래서 잘 될 것 같아요. 아 근데 나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캐릭터가 너무 독특해가지고 정치하면 진짜 안 되는 최악의 인물이에요. 그렇습니다. 학습 효과가 없는 근데 앞으로 이제 상태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본인도 불행할 거예요. 가장 정치인한테 그 경계해야 될 캐릭터가 뭐냐면 가장 객관적으로 누가 봐도 가장 잘 많이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가장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요. 정치에서는 안 되는 캐릭터 두 사람이 있어요. 윤석열. 이분은 뭐냐면 뭘 모르니까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안 되는 캐릭터가 하나 있어요. 안철수. 여기는 방향타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중구난방이야. 그러니까 윤석열, 안철수 이런 건 정치하면 안 되는 스타일이죠, 사실. 그러니까 정치하면 안 되는 사람이 정치를 하면 결과가 좋을 리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한국 현대 정치사에서 가장 정치인다운 정치인이 누군 것 같아요? 저는 김대중 대통령 저는 정도? 맞아요. 어? 김대중 맞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끊임없는 학습과 네, 공부를 네, 통해서 그러면, 네.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DJP 단일화까지를 저는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전원 노태우 사면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정권 교체를 안 했다면 지금도 정권 교체가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방자치제도 음. 했고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하려면 반드시 지방자치제도를 해야 된다. 그 지방자치제를 부활시킨 것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잖아요.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어쨌든 뭐 철학자이며 사상가이면서 또 정치가이면서 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지금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캐릭터가 대통령 하다 보니까 우리는 진짜 그런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지난 근데 인간적인 매력 음. 있는 대통령은 노무현 대통령. 그렇죠, 그렇죠. 매력 있잖아, 매력.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다음에 노무현 대통령이 오는 게 사실상 캐릭터로 맞았어요. 네. 시대적 흐름에서 보면. 근데 그리고 지금 또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이 또 맞는 건데 이게 궁합이. 아 진짜 나 궁합이 맞는 건데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제 뭐 약간 마무리 삼아 말씀드리면 지난 2개월간이라고 하는 시간은 이재명 후보가 안 돼서 억울한 것도 있지만 대통령을 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사람이 돼버린 것 때문에 더 우리가 그 낭패감이 컸던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이제 2달 동안 우리는 슬픔과 시름에 잠겨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뭔가 뛰고 있거든요. 근데 국민의힘 윤석열을 뽑았던 사람들은 그냥 조용히 있어요. 부끄러워서. 그러니까 이상하죠. 그리고 저는 취임식 날 보면서 어떤 극단적으로 대비가 됐는지 아세요? 야, 국회 취임식 마쳤잖아요. 아 혹시 그때 어디 있어요? 저 밭에 있었어요. 취임식 안 갔죠? 네. 그 다 초대했다면서. 네. 뭐 사모님들까지 다 초대했다면서. 네. 우리 집사람은 초대됐는지도 몰라요. 아.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초청자가 아니 온 게 초청자가 아니라? 왔어요. 근데 제가 얘기를 안 했거든요. 혼자 못 가. 직장을 가야 되니까. 직장 가는 게 중요하잖아요. 밭에. 네. 그런데 국회에서 국방부
그 청사에 있는 용산까지 가는데 연도에 사람들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없었죠. 이상하지 않았어요? 진짜 이상하네. 나는 왜, 그런 왜? 경우 처음 봅니다. 진짜 이상하네. 진짜 그러네. 이상하잖아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 갈 때까지 청와대 갈 때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뭐만 박근혜도 마찬가지예요. YS도 마찬가지, DJ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연대에 들어서서 차 지나가는 거라도 보려고 난리를 치거든요. 없었지 않습니까? 진짜 그러네. 역대로 취임식 시청률이 어마어마하게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보통 20%인데 이번에 뭐 5, 6% 나왔다면서요. 그게 국민이 일부러 비토하는 거죠. 보기 싫다. 아니 관심이 없는 거예요. 관심도 없을 거고. 너무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보통 있잖아요. 국회에서 용산까지 얼마나 걸리겠어요. 20분 이내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중계차들 따라 붙고 뭐 연단 시민들 나와서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뭐 하는데 없잖아요. 썰렁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문재인 대통령 귀향길, 서울역, 울산역, 평산마을 한번 보세요. 너무 대조되지 않습니까? 그게 오플에서 벌순 숫자에 수만 배의 사람들이 지지하는 거거든요. 그게. 진짜 근데 있잖아. 예를 들어서 그게 거꾸로 됐으면 TV조선에서 엄청 거 비교했을 거예요. 아, 그렇겠네. 근데 그걸 비교해서 해주는 언론이 없어요. 음. 제가 5월 10일 날은 취임사 분석을 했어요, 사실은. 그 연도에 썰렁한 것과 막 열광적인 거 비교해가지고 사실은 페이스북에 올리고 싶었는데 그날 참았어요, 제가. 그래서 취임식 하는 날인데. 저 많이 참았죠. 잘하셨어요. 또 무슨 막말 논란, 공갈 논란 이렇게 아니, 휩싸이면 뭐 안 정청래 되니까. 첫날부터 재뿌려 막. 그런 막말은 제가 다 할게요. 이제는 너무 이상하지 않냐고요. 연도에 사람이 없어. 대통령 취임식 마치고 집무실로 간다는데. 그리고 너무 웃기잖아요. 그 국방부 청사 했는데 애들 몇 명 모아놓고 어르신들 몇 명 모아놓고 애들 표정 봤어요? 그게 다 기사거리거든. 보통 막 대통령 와 할아버지 오셨다 대통령 뭐 이렇게 하잖아요. 애들 그냥 가만히 차렷 자리에서 서 있잖아 이렇게.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아무 감흥이 없잖아. 그래서 감흥 없는 취임식 환영받지 못한 대통령이에요. 그런 이유 지방선거를 어떻게 우리가 져. 참. 아니 근데 진짜 역시 정치인 특히 정청래는 다르구나 시각이. 초반에 그 연설문 분석부터 시작해가지고 나는 윤석열 취임식 자체를 안 보려고 일부러 비토를 했어요. 근데 어떤 장면에서 윤석열이 이렇게 이쪽에 카퍼레이드를 하는데 주위에 길거리에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안 가져봤네. 경호가 심해서 못 들어가나. 근데 원래 경찰들이 폴리스 라인 치고 다 있잖아요. 30m 간격으로 다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몰려들어서 없잖아요. 신기하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또 청와대에서 이렇게 뭐 이상한 꽃 들고 나오시는 분들은 또 미리 준비된 그것도 너무 자기적이잖아요. 동원된 사람들. 그러니까 자발적 참여가 없는 겁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 지지자들은.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진짜 신기하게도요. 만약에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었다. 근데 청와대를 개방한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 팬들이 다 몰려들 거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형형색색 코스프레 옷 입고.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화를 다 들었던 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일적으로? 무슨 군대 문화인가? 뭐 전체주의를 선포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 그러니까 북한하고 이상하잖아요. 똑같잖아 북한하고. 그리고 저건 자발적 참여가 아니잖아요. 연습시키고. 동일색이잖아. 단일색이고. 근데 지지자들은 막 갖가지 뭘 준비해서 올 거 아니에요. 딱 보면 알거든. 자발적 참여인지 동원된 참여인지. 그게 너무 웃기잖아. 자기적이잖아. 뭔가 이렇게 그 전조가 엄청나게 많네 보니까. 네. 굉장히 지금 조짐이 안 좋습니다. 조짐이 안 좋다. 네. 결국 그것은 나라의 손해다. 국민의 손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자, 지방선거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지방선거는 전국의 표를 다 합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지지층의 투표율만 좀 높이면은 저는 이번 지방선거 승리의 관건 간단합니다.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이 100% 나오면 100% 이기고요. 80% 나오면 80% 이기고 70% 나오면 70% 이기고 50% 나오면 50% 이기는 겁니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뭐 우리를 위해서 어떤 경우는 이재명을 위해서 투표장에 나올 수 있게끔
다시 한번 대선 시즌 2 한번 해봅시다. 근데 디테일한 가능성 한 가지 더 분석해드리면 이재명 찍었던 사람이 1614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우리가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재명이 다 좋아서 나온 게 아닙니다. 당위성으로 나왔어요. 윤석열 윤석열이 맞겠다는 싫어서 사람도 나왔어요? 있을 거고. 그렇죠. 자, 그런데 윤석열을 더 겪어봤어요. 이제 2달 동안.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요 지점을 파고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위에 윤석열 찍어서 대통령 돼서 좋다는 사람이 없다니까.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614만 명이 찍었는데 14만 명이에요? 1640만 명이에요. 1614, 1614 맞아요. 맞죠? 자, 근데 여기가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여기에 다 이재명을 열렬히 좋아해서 찍었다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이건. 윤석열이 되면 안 되니까 찍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예. 이걸 착각하면 안 되고요. 근데 뭐냐면 윤석열을 2달 겪어봤어. 뭐 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요 지점을 타격하라. 라는 거죠. 맞습니다. 영혼 없이 지금 맞다고 하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네? 뭐 좀 찾느라고 정확하게 네. 팩트가 맞는지. 1614만 표, 47.83%. 네.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은 0.73% 차. 민주당 역사상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사람. 네. DJ가 몇 프로 당선된지 아세요? DJ가 1200만 표인가? 1032만 표. 1032만 표였어요? DJ가? 노무현 대통령이 1200만 표. 노무현 대통령 1200만 표. 정동영 617만 표. 문재인 1400만, 문재인이 더 적지. 문재인 대통령 낙선할 때 1469만 그렇지, 표. 1400만 표. 당선됐을 때는 오히려 1342만 표. 근데 그 모든 걸 통틀어서 이재명 찍은 사람이 1614만. 그러니까 요거는 최고 히트 상품인 것 같고 누구 말처럼 아끼다 똥 되는 거라서 최대한 빨리 나오는 것도 방법 중 하나였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뭐 지나간 과거를 따지지 말고 예. 앞으로 잘하자. 만약에 나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정청래 비대위원장이었다면 이재명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90점 이쪽으로 몰릴 그렇죠. 테니까.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 거죠. 너무 덤보를 차버리니까 90점이 필요했던 거니까. 그렇죠.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시고요. 비대위를 이렇게 못하기도 힘들어요. 오늘 엄청 빡치셨구나. 네. 아이고. 진짜 이렇게 못하기도 힘들지. 네. 아니 서울시장 할 때도 내가 분명히 얘기했어. 추대나 배제는 없다. 하면 안 된다. 근데 배제. 그리고 다시 그 사람이 돼. 뭐냐고 이게. 송영길 후보가 지금 거절하는 것도 그런 이유가 사실 크게 작동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 당 비대위에서 뺨을 한 대 세게 때린 거잖아. 그리고 이 사람 이쁜 사람입니다. 멋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이 되냐고 이게. 예. 그래놓고 선대 출범식에서 또 후보 디스하는 사람이 사과하라고 그래. 나 미치겠다 진짜. 자, 어쨌건 뭐 우리는 이제 결정적으로 옛날에 있잖아요. 무슨 개그 프로그램 이랬어요. 나 따라해봐. 알았어요. 따라할게요. 자, 나 지금부터 한다. 지금부터 한다. 따라해봐. 따라해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에휴. 이 말은 하지 마라. 근데 이 말은 하지 마라. 이거 말까지 다 하는 거야. 네. 아이고. 저 의원님 날 셀까요? 재밌네. 네? 이제서야 이제 뭐 입이 좀 풀렸어. 오늘 방송 5시간째 하고 있는데 이제서 입이 풀렸어. 이제서? 마음이 너무 맞아 지금. 정청래 후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지금. 오늘 채우자 마지막. 귀찮아 죽겠다. 후원금 보내달라는 말 하는 거 이제 귀찮다. 진짜 잠깐만. 여러분 생각 잘 하셔야 됩니다. 저 후원 안 하잖아요. 할 때까지 제가 떠들 거예요. 그러니까 귀찮아 죽겠어 아주. 빨리 해버리라고 그냥. 네. 농협 301-0273-2305-71 국회의원 정청래 후원에 좀 보내주시고요. 날 새라 그러는데요. 그건 좀 어렵고 오늘 제가 쓰러질 것 같아. 다만 지금 민주당은 이제 이재명 후보 출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 지금 그거하고 윤석열의 취임이 묘하게 오버랩 되면서 오히려 기회가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윤석열이 우리에게 많은 복을 주실 겁니다. 그럼요. 훌륭하신 분이시죠. 네. 그리고 한동훈 빨리 임명하세요. 네, 아주 훌륭하신 분이시죠. 관역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한동훈이나 윤석열의 마인드는 임명하지 않으면 진다고 생각할지 모르는데 사실은 그게 지는 행위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잘난 척이 아니고 법사위 이번에 한동훈 인사청문회 많은 분들이 실망했다고 그러잖아요. 네. 조폭에게는 논리가 안 통하는 거예요. 기싸움 해야 되는 거예요. 기싸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료 제출하십시오. 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후보자
지금 뭐가 구리는 게 많아서 이 자료 안 냅니까? 이렇게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역시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역시 프로야. 그런 건 안 하고 왜 자료 제출 안 합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청문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 기싸움이 이러는 거야. 그리고 히딩크 감독이 그랬잖아요. 경기장을 장악하라, 지배하라. 인사청문회 장악을 지배해야 되는 거예요. 적절한 시기에 의사진행반으로 딱딱 끊고 우리 편 사기 높이고. 박보균 청문회 보셨어요? 그러니까 최고였지. 이게 진짜 축구 게임하고 좀 비슷한. 그러니까 모든 인사청문회에서 가장 핵심 하이라이트가 뭡니까? 한동훈 청문회하고 정호영 청문회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박보균은 관심도 없었어요. 솔직히. 근데 제일 많이 히트했어요. 정청래 때문에. 돌발 영상 같은 경우는 60만이 넘었더라고. 왜냐면 그거는 만들어야 되거든, 그렇게. 역시 아니, 내가 봤을 때는요. 네. 그 야전 사령관이 좀 경륜 있는 사람이 사실 그래서 없어 법사위도 보였어요. 좀 선수 교체를 조금 해야 돼. 아, 그리고 선수 높은 사람이 좀 들어가고. 패기만 있는 느낌. 그렇지. 그러니까 착한 사람들만 너무 구성해놔도 안 돼. 알겠습니다. 자, 어쨌건 뭐 그 어째 접근 한동훈 임명할 거잖아요. 이게 임명하니까. 뭐. 하라고 하고. 하면 좋아. 그러니까요. 자, 정청래의 지선 이야기 30회 방송. 오늘은 정청래 의원이 초반에 엄청 빡쳤다는, 나중에 들어오신 분들은 꼭 지켜보시기 바라는 제가 말씀드리고, 자, 오늘도 재밌게 신나게 달려봤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이 시대의 참 슬픔인 겸 이 시대의 네. 참 화난인 정청래였습니다. 물러갈게요. 민주주의 평화 통일 다 죽어간다. 이대로는 놔둘 수 없다.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 어깨를 걸고 우리 함께 이기는 거야. 자,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자, 다시 한번 싸우는 거야. 자, 손 맞잡고